반갑습니다. 원래 키면 이거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사도 이렇게 좀 하고 시작하고. 우리가 물론 인사는 했지만, 그래도 이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안녕하냐, 서로 이렇게 안부도 묻고 이렇게 시작을 좀 해야 되는 건데, 너무 그런 눈빛으로, 저 사람이 왜 혼자 쇼를 하나, 이렇게 하면은, 네, 지금 되게 부끄러워지는데.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수업을 왔잖아요.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안 온 애들도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와줘서 고마워요. 근데 왜 왔어요? 선생님이 가래요? 뭐라고 해서 온 겁니까? 정현이는 안 왔잖아, 근데. 정현이가 오라 했는데, 정현이는 막상 안 온. 근데 이제, 어쨌든, 모의고사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얻고자 하는 바가 있을 텐데, 몇 가지만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시간은 조금 덜 줬어요. 45분. 45분 정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한 40분 정도를 오늘 푼 것 같습니다. 시간은 그래서 15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인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시간이면은 아무리 못해도 27번 문제까지는 풀었어야 될 것 같아요. 27번 문제까지는. 29번 하나 정도 빼놓고 나면 45분에서 40분 정도면 충분히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다 완성이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약간 지금 문제 풀면서 높낮이가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난이도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 1번 풀고 이럴 때 좀 신나지 않았나요? 뭐 이따가 선생님이 1번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신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고 확률과 통계에서 뭔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뭔가 마음이 턱 막히고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만약에 21번을 넘어섰다면 아마 조금 더 기분이 좋아졌을걸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아래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였으니까. 맞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요새 자동차 있잖아요. 엄마 아빠 차가 있잖아. 자동차 처음에 시동 킨 다음에 바로 출발하면은 요새는 좀 위험하대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래서 뭐 하라 그러죠? 물론 차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없는 건 아는데, 그 엔진 예열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조금 이제 엔진이 어느 정도 돌아간 다음에 고속도로에 가가지고 이제 쌩쌩 달릴 수 있는 거잖아. 좀 따뜻해져야. 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시험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국어 시험을 보죠. 국어 시험 끝난 다음에 쉬는 시간을 주지. 쉬는 시간 끝나고 나면 이제 수학을 시작을 하지. 근데 분명히 20, 30분 전까지만 해도 국어 문제 지문 읽는 거에 되게 몰입되어 있던 내가 갑자기 로그 계산하고 지수 계산하라고 그러면 막 쉽게 풀리겠니? 안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쉬운 문제들을 푸는 게 다시 뇌를 조금 예열하는 과정인 거야. 그리고 나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서 고난도 문제들을 풀고 이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을 추천하냐면,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추천일 뿐이야. 자기는 곧 죽어도 처음에 딱 봤을 때 21번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는 애들이 있어. 그럼 나도 할 말이 없어. 왜냐면은 개인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 예열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모의고사에는 2점짜리 문제가 있고, 3점짜리 문제가 있고, 4점짜리 문제가 있죠. 맞습니까? 2점하고 3점짜리 문제를 이제 기본이라고 하는데, 2점짜리, 3점짜리 문제가 다 합치면 몇 점인지 알아요? 몇 점 정도 될 것 같니? 60점. 또 얘기해봐요. 그냥 얘기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남학생들한테는 얘기 안 하면 막 이 새끼 뭐 대답 안 하니 뭐 이렇게 막 욕을 하다가 여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주기 때문에 그냥 네 얘기하셔도 돼요. 얼마나 나올 것 같아? 근데 예상에? 대건 얼마나 나올 거니? 70점.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거든? 근데 실제로는요, 이거 48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4점짜리 문제들을 다 합치면 몇 점이란 얘기야? 52점이란 얘기지. 52를 4로 나눠봐요. 몇 개야? 13개야. 그러면 2점짜리, 3점짜리 합치면 몇 개란 얘기야? 17개란 얘기지. 그러니까 너네가 감각적으로 한 60이나 70점 정도는 2점짜리, 3점짜리 다 맞으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문항수가 많아서 그래. 근데 실제 문항수가 많은 거에 비해 13문제밖에 안 되는 4점짜리 문제들은 배점이 더 크니까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사실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차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우리한테 예열할 수 있게 준 이 17문제를 다 맞추고 기본적으로 48점을 얻어내고 오케이? 그 다음에 4점짜리 문제들이 있는데 4점짜리 문제가 몇 번부터 나올까? 몇 번부터 나올까? 몇 번쯤에서부터 나오는 거 같니? 너의 감각을 또 얘기해보자, 대건아. 9번. 아, 9번. 쟤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14번부터 나와요, 14번부터. 1번부터 13번까지는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요. 오늘 시험지에서도 보시면 13번까지 그 세타가 제3, 4분면에 각이고 한 문제가 3점이었고 14번으로 바뀌면서부터 몇 점이야? 4점짜리 문제인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뒤쪽으로 또 넘어가 보시면 22번부터 다시 그 단답형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22번부터 어디까지냐면은 25번까지가 3점이고요. 나머지 26, 27, 28, 29, 30 이렇게 5문제가 4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뭘 추천하냐면 어쨌든 48점부터 기본으로 맞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1번부터 13번까지 풀고 14번 째끼고 뒤로 넘어가서 22번부터 25번까지 먼저 풀고 그럼 몇 점 맞는 거야? 48점 받아놓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14번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푸는 걸 추천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푸시는 책 중에 하나가 이게 표지 때문에 요새 이거 안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데 이렇게 안 써있는 경우가 있는데 치리풀이라는 우리 학원 교재가 있거든? 근데 이 치리풀을 내가 만들었는데 내 나름대로 목표를 세운 건데 왜 치리풀이냐면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를 하나도 틀리지 말자는 게 내 목표예요. 치리풀이. 근데 2점짜리하고 3점짜리 다 맞으면 몇 점 나와? 48점 나오지? 근데 왜 치리풀이냐? 이게 2점짜리, 3점짜리를 다 맞을 수 있는 애들이 솔직히 까놓고 보면은 바보는 아니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2점하고 3점짜리를 만약에 이 17문제를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을 수 있으면 사실은 4점짜리 문제의 초반에 나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14번에서 한 17번 정도까지는 그럼 14, 15, 16, 17 4문제지. 4문제야? 4점이야? 다 맞추면 몇 점이야? 16점이잖아. 이해돼요? 그 다음에 25번 뒤에 붙어 나오는 26번에 그럼 얘가 맞추면 4점이지. 27번까지 맞췄어? 또 4점이지. 8점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몇 점이야? 24점이네. 48점에다가 24점 더하면 몇 점입니까? 72점이죠. 맞습니까? 이게 4점짜리도 저 13문제가 똑같이 다 어려운 이제 동일한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녀석 자체가 난이도의 차이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쉬운 4점짜리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다. 2점, 3점짜리만 충분히 정복을 하면. 그래서 기본으로 가지고자 하는 목표가 72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은 92점입니다. 92점. 그래서 9위풀이라고 불리는 교재들을 여러분들이 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7위풀에서 9위풀로 넘어가려면 몇 점을 더 맞자는 얘기야? 20점. 크죠? 근데 몇 개만 더 맞추면 돼? 5개만 더 맞추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사실은 실제로 먹혀들진 않지만 예를 들어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72점을 받았다.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찍어서 맞출 수 있으니까. 찍은 거 다 틀리고 내가 정확하게 이 72점에 해당하는 것만 맞췄다. 그러면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막 10점, 20점 올려야 돼. 그렇게 목표를 갖지 말고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면 한 문제만 더 맞추자.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 한 문제만 더 맞추자. 근데 그 한 문제들이 다 4점짜리잖아. 그래서 76점, 80점, 84점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88점까지가 목표고 수능에는 어려운 문제가 3개가 나옵니다. 어딘 줄 알아요? 아, 너무 좋아. 여러분들은 아주 막 백지장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고3의 이 약간 약은 모습이 없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 근데 고3 말이 되면 이런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되게 얕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21번하고 29번하고 30번이에요. 이 세 문제가 무조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이 자식이 제일 싫어요. 그 다음에는 얘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나마 쉬워요. 어려운 문제 3개 중에. 근데 21번이 변수가 있는 게 21번은 보기가 나오고 얘는 계산을 해야 되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에는 못 풀어도 확률이 몇 프로 나와? 20%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정답률 분석해 봤을 때 21번 문제는 정답률이 한 10%에서 20%대 나오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였던 거고, 얘는 진짜 어려우면은 막 8%, 9% 이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찍기 어려우니, 자, 처음에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13번까지를 다 풀어라. 그래서 기본 문제 다 맞추고, 넘어가서 22번부터 25번까지 다 풀어라. 2점짜리, 3점짜리 다 풀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14번에서 한 17번에서 18번 정도까지 내가 풀 수 있는 난이도까지 다 풀고, 다시 넘어와서 26번, 27번, 28번 이렇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한 3, 4문제가 남아있을 텐데 그거를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게 쌤의 제안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자. 오케이?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시험 보는 게, 이게 뭐 마치 이렇게 레이싱 같은 거 할 때 코스를 알아야지 빨리 돌 수 있는 것처럼 문제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 평가원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는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번에 수능이 있는 거지. 그래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요렇게 3번을 이제 공식적으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걸 보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 난이도는 선생님이 말한 지금 요 구성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겠지? 그 다음에 각각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내가지고 전국에서 다 보는 시험들이 있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뭐 7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뭐 이런, 10월 모의고사,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교육청에서 내는 거고, 학력평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형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폼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게 되는 우리의 월간계고생 모의고사나 아니면 뭐 대성학원, 뭐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뭐 중앙교육,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들 있죠. 그런 것까지도 이 폼을 다, 난이도를 다 따라가게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를 푸는 전략은 기본 점수부터 하나씩 다 얻어놓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좀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클리닉 선생님들 있죠. 학원에 보면. 클리닉 선생님들이 이 학원에서 이제 다 공부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클리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뭐 이런 표정인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수능 끝나고 나면 와서 많이 물어보잖아. 수능에서 얼마나 걸렸는지,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72점 정도를 받는 데까지의 점수가 진짜 약간 수학적으로 미친 애들 같은 경우에는 30분에서 40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으로는 50분에서 좀 빨리 연산이 되는 친구들은 60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한 5문제 정도를 남겨놓고, 그러니까 25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그리고 조금 많이 걸리면 이제 70에서 80분 정도. 근데 70에서 80분이면 나중에는 좀 선택을 해야 돼. 자, 내가 100분 시험인데 지금 마킹을 아직 안 해놓은 상태고 80분이 걸렸는데 요 5문항이 남았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목표가 몇 등급이냐,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앞에 걸로 넘어가서 검사를 할 건지 아니면 뒤쪽에 나와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도전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도 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월간계고생 모의고사 하면서는 어려운 문제들까지 다 다룰 건데 정규 수업 시간에는 그 7이풀, 9이풀, 100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대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지금 뭐 이제 뭐 친구들 중에 메가스터디에 되게 어렵게 나온 문제집이나 아니면 기출 문제집 이렇게 나온 뭐 이렇게 두껍진 않지만 이렇게 생긴 뭐 문제집들이 있잖아. 그런 거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초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4점짜리 문제만 계속 때려대면서 풀어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모든 것들은 기본이 어느 정도 좀 갖춰져야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범위는 어떻게 잡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의고사의 범위는 수원 전범위, 수투 전범위,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에서부터 순열까지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 달에 보게 되는 모의고사 범위표 있잖아.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EBS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EBSI인가? 거기 들어가시면은 그 월별로 모의고사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변동되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요. 먼저 답을 좀 불러드릴게요. 오늘 푼 문제에 대한 정답이고 이따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해설도 같이 나눠드릴 겁니다. 1번에 1번이요.
3번에 4번, 5번에 4번, 7번에 2번, 9번에 2번, 11번에 5번, 12번에 4번, 13번에 2번, 미안해요. 15번에 1번, 17번에 5번, 19번에 1번, 21번에 1번, 23번에 200, 25번에 300, 27번에 36, 29번에 117입니다. 네, 우선 15개의 답을 불러드렸고요. 해설을 진행을 할 건데 이따가 나가시기 전에 요 해설지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1번부터 30번까지의 모든 정답과 그 다음에 해설들이 모두 들어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주의사항을 좀 적어놨어요. 월간 개고생 모의고 시 오타가 났다. 오타가 났어요. 미안해요. 월간 개고생 모의고사 볼륨 1 정답 및 해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모두 문제를 푼 후 해설을 활용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풀어보는 일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되게 좋은 풀이가 있어가지고 그 풀이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풀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봐야 나중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편한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쓰는 거죠, 여러분? 그냥 풀었죠?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었죠? 근데 알긴 알아야지 뭐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건지 좀 했어야 되겠다. 의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수에서 나온 거 아니야? 9는 뭐니까? 3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고 지수 법칙이니까 두 개 갖다 곱할 수 있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승이고 마이너스 1승은 역수 취하는 거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일 나쁜 애가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제일 잘 보네 100점. 그 다음에 보통 96점 하면 그래 수학을 좀 잘하는 애. 그 다음에 97점. 한 대 맞아야 되지. 3점짜리, 그러니까 4점짜리 어려운 거 다 맞추고 3점짜리 틀렸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드물게 나오는 또라이. 사람한테 죽으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좀 그렇죠. 어쨌든 2점짜리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9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이렇게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3번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3x 제곱 더하기 2x dx를 계산하라고 했고 이러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함수의 부정적분 중에 한 놈 x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고 0하고 2니까 2 갖다 집어넣으면 8 더하기 4 0 집어넣으면 날라갈 테니까 계산하면 결과가 얼마가 나오는 거다? 1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5번 꼭 나오는 문제예요. 두 등비수열 AN과 BN에 대하여. 자, 이거요 여러분 문제 나오면 제발 부탁인데 등비수열에다가 동그라미 한 번만 좀 쳐주세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시험지에 23번 보시면요. 등차수열 있거든요. 등차수열. 동그라미 한 번만 쳐주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11시가 넘어서 거의 한 12시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문자가 하나가 날라와요. 선생님 이게 도저히 안 풀린다. 거의 아이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얼굴이 사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문자의 내용에 봤을 때 그래서 사색이 돼서 제가 30분째 이걸 풀고 있는데 2점짜리 문제인데 혹은 3점짜리 문제인데 도저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등차수열 문제를 등비수열로 풀고 있어요. 풀 수가 없지. 답이 안 나오지. 맞습니까? 근데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요. 등차수열이 하나 나오고 등비수열이 하나 나올 거예요. 배정 자체가. 그러니까 등차 등비가 두 문제가 동시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는 등차고 하나는 등비니까 구분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수열 빨리 풀어야 돼. 그래서 막 갔다가 막 공차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동그라미 반드시 치고 들어가세요. 등차인지 등비인지. 오케이? 지금은 첫 번째 문제는 등비수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이거 나한테 배웠니, 혹시? 아니요. 아, 그럼 누구한테 배웠니? 문찬쌤한테 배웠니?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나한테 배운 것 같은데. 네, 등비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A랑 R입니다. 등차라고 했니, 혹시? 미안해요. 말 잘못한 것 같은데. 등비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A랑 R이다.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A랑 D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등차 등비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내가 초항과 공차 또는 초항과 공비를 계산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수열이 등비라고 했으니까 좀 하나 써놓고 갑시다.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A 곱하기 R에 n-1승이다.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이 있다. B 곱하기 초항이 B고 공비는 R'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R'에 n-1승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두 개의 등비 수열이 있는데 여기서 A4 곱하기 B4가 있고 그 다음에 A7 곱하기 B7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A16 곱하기 B16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얘는 3이고 얘는 6이고 얘를 구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우울증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계산을 하려면 미지수가 두 개다? 식이 두 개다? 그럼 계산이 된다라는 구조인데 지금 우리가 이게 AN과 BN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AN도 초항이랑 공차 A랑 R, BN도 초항과 공차 B랑 R 프라임 이렇게 총 4가지의 미지수가 있는 상태고 조건은 2개밖에 안 주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파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 의도가 뭐냐면요. 가만 보면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A4 곱하기 B4가 3인 거고 그 다음에 A7 곱하기 B7이 6인 거. 뭐냐면 AN을 따로 BN을 따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AN과 BN을 갖다가 뭐 한 거? 곱한 것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상태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AN 곱하기 BN은 뭐냐면 A 곱하기 R의 n-1승과 B 곱하기 R 프라임의 n-1승 두 개를 갖다가 곱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를 지수법칙과 순서 바꿀 수 있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잘 정리를 해보면 A 곱하기 B랑 R의 n-1승, R 프라임의 n-1승이니까 R 곱하기 R 프라임의 n-1승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무슨 수열입니까? 등 B 수열이죠. 그래서 초항이 A 곱하기 B고 공비가 R 곱하기 R 프라임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시험 보러 가서 이거 증명하고 있을래요? 아니잖아요. 뭐 우리 미래의 수학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등비랑 등비를 갖다 곱하면 뭐가 된다? 등비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외우라고? 등비 수열 곱하기 등비는 다시 또 뭐가 된다? 등비가 되는 거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등차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게 있을까? 등차는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숫자를 갖다 계속해서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등차하고 등차를 뭐 하면? 더하면. 다시 또 무슨 수열이 될 거다? 등차 수열이 될 것이다.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보시면 돼요.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등차 수열이야. 초항이 A고 공차가 D라고 해야지. BN이라는 수열이 있어. 초항이 B고 n-1 곱하기 공차가 D 프라임이야. 근데 AN 더하기 BN이 어떤 수열인지 물어본단 말이야. 이것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는 결론을 내려면 초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의 형태를 가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를 갖다 더하면 A 더하기 n-1 곱하기 D 더하기 B 더하기 n-1 곱하기 D 프라임이니까 얘랑 얘랑 갖다 묶어주면 A 더하기 B. 그 다음에 n-1로 묶어주게 되면 D 더하기 D 프라임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초항이 A 더하기 B고 공차가 D 더하기 D 프라임이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다. 나도 입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듣는데 피로감이 생기죠. 맞습니까? 한 번 정도는 확인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모의고사에서 수능을 실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었는데 뭐 5개 문제를 빼놓고 30분 만에 푼 놈, 50분 만에 푼 놈, 70분 만에 푼 놈 이런 얘기들 했었지. 맞습니까? 그 차이는요. 연산력의 차이나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걸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와 이걸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로 연결시키는 아이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잘 쓰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로 바뀌었냐면 an 곱하기 bn이라는 등비 수열이 있는데, 이것도 등비 수열인데 이 수열의 네 번째 항이 3이고 일곱 번째 항이 6이 되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쓸게요. an 곱하기 bn이라는 이 등비 수열의 초항이 a고 공비가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a4 곱하기 b4는 a4 곱하기 b4는 n 대신에 4를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a 곱하기 r의 세제곱이니까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7 곱하기 b7은 저기는 저 n 대신에 7을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a 곱하기 r의 6승이 6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게 r의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는 거? 2가 된다는 거. 맞아요? r 세제곱이 2니까 a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a가 2분의 3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최종 결론 a 16 곱하기 b 16은 초항 a에다가 r의 15승이 될 건데, 초항 a는 얼마라고 이야기했냐면 2분의 3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r의 15승은 r의 세제곱에 다시 몇 승? 5승 한 거죠. 그래서 곱하기 2의 5승 이용해서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막 공부를 했다고 처음부터 점수가 막 엄청 좋게 나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점수로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연결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또 보겠습니다. 7번!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냥 한번 소리 질러봤어요. A, B, C, D, E, F. 6개의 문자. 근데 이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A는 E보다 앞에 오고 B는 D보다 앞에 오도록 일렬로 나열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맞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문제냐는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경우의 수에서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순열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시키는 거니까 순열 중에서 뭐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해야 될까? 어떤 개념을 이용을 해야 될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용해야 되거든? 왜냐면 이게 문제가 A랑 B랑 C랑 D랑 E랑 F랑 이렇게 총 6개가 있는데 A, B, C, D, E, F가 있는데 여기서 A하고 E가 있는데 A는 E보다 앞에 온대. 그게 A가 오고 그 다음에 반드시 E가 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도 되는데 A가 오고 B가 오고 E가 와도 A가 E보다 앞에 온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E가 그러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관계로 만족이 되어야 되는 애가 B하고 D입니다. B는 D보다 앞에 와야 된대.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따로 그런 규칙들을 만족을 시킬 때 어떻게 해주는 거였냐면, 저 A라는 애들은 A하고 E는 X로 바꿔서 생각을 하고, 어떤 복면을 씌워놓은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는 B하고 D는 Y로 바꿔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6개를 갖다 배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X, X, Y, Y, C, F 이렇게 총 6개의 문자를 갖다가 배치를 시키는데, 근데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전체 6개가 같은 것이 2개, 2개, 1개, 1개 있는 거니까 이걸 갖다 배치시키는 방법의 숫자는 어떻게 계산해요? 2팩 곱하기 2팩 곱하기 1팩 1팩은 쓸 필요 없고 전체 분자 6팩.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6개를 갖다가 배치시켜 줄 수 있어. 예를 들어 X, C, Y, Y, F, X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을 거야. 근데 X들은 원래 X인 게 아니라 X는 사실은 A하고 E였던 거고 Y들은 B하고 D였던 거잖아. 그래서 다시 그걸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원래대로면 여기다 얼마를 갖다 곱해야 되냐면 2팩을 갖다 곱해야 돼요. 왜냐면 A, E가 올 수도 있고 E, A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의 이 문제는 무조건 A가 E보다 앞쪽에 오도록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 그래서 배치 상태가 없는 거야. 그냥 첫 번째에 있는 X에다가 A를 여기에다 E를 갖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에다가는 B를 집어넣을 거고 얘는 D를 갖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냥 끝나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개념만 이해를 잘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뭐 무조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보니까 삼각방정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 엄청 어려운 내용들까지 사실은 물어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서요. 기본 형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9번에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x의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우선 x값의 범위를 줬어요. 그 다음에 4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는 이 방정식을 우선 하나 만족을 시켜야 된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했니? 넘기고 4로 나눠서 풀마 2분의 1 하신 분. 네. 근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틀리진 않은데, 가끔 그랬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넘겨서, 코사인 제곱 x가 4분의 1이야? 2분의 1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추천은 그냥 귀찮더라도 방정식 풀 때는 꼭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세요. 합차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한 거지. 그래서 얘가 코사인 x가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저 방정식을 푸는 건 어떻게 가시면 되는 거냐면 요게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형태의 그래프고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니까 요렇게 한 주기만 그림을 갖다 그려놓고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요렇게 갖다 이어서 y는 2분의 1이라는 요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뭐 y는 코사인 x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x가 2분의 1인 거랑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다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값을 대칭성을 이용해서 찾아내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왜냐면 궁극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 그 조건이 뭐냐면 사인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x하고 두 개를 갖다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인 x랑 코사인 x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함수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맞습니까? 근데 삼각함수 값의 부호라는 걸 생각해보면 얼사탄 코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1사분면에서는 모두 다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이런 식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3개를 놓고 봤을 때 부호는 셋 다 플러스든지 아니면 플러스가 하나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되는 케이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탄젠트가 당연히 뭐가 된다는 이야기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지금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인만 플러스인 거니까 몇 사분면? 제 2사분면이 되는 거고 얼싸니까.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얼싸탄 코니까 4사분면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가 90도, 그 다음에 여기가 180도, 그 다음에 270도, 360도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그 4개의 해가 모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에 있는 것만 되는 거니까 얘랑 얘만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 값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기본적으로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게 만들어주는 건 몇 도입니까? 몇 도? 60도죠. 네. 그래서 이걸 또 뭐 이제 라디안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 막 멋지게 3분의 파이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럼 괜히 머리만 아파요. 60도로 계산하고 마지막에 바꿉시다. 여기가 60도고 물론 얘는 우리가 계산 안 할 테지만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계산할 거 하나 있는데 쟤는 몇 도입니까? 300도. 왜냐면 좌우 대칭되는데 여기가 몇 도? 360도잖아. 360도에서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 60도를 갖다 뺀 거니까 얘가 300도.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되는 거니까 이게 90도까지 30도, 여기도 30도. 이게 몇 도? 120도.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코사인 x가 2분의 1이거나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만족을 시키고 사인이랑 코사인과 곱한 게 0보다 작다라는 것도 만족시키는 두 개 해는 120도 하고 300도니까 두 개를 더하면 몇 도가 되고요? 420도가 되고. 맞습니까? 그 보기들 중에서 420도인 것만 찾으시면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냥 파이가 180도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9번에 나와 있는 문제였고요.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 5에서 fx는 4의 x승 위에 한 점 p를 잇는 선분 OP가 있다. gx는 2의 x승이 또 있다. 그래서 선분 OP를 1대3으로 내분할 때 점 p의 x좌표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고등수학 상하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올까요? 시험범위 아니니까 고등수학 상하 내면 안 됩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덧셈 뺄셈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시험범위 아니라서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곱셈도 내면 안 돼요. 그럼 수학을 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뭐 이과 같은 경우는 수원, 미적, 확률과 통계 내겠다는 이야기는 그냥 늘 내고 싶은 거 다 내겠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거야. 내분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케이?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mx 어쩌고 뭐 했던 공식들 기억나죠?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고등수학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따와서 계산하는 거니까 그냥 조금 단순한 형태로 계산할 수 있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자, 뭐냐면 원점에서 우선 여기 원점이 하나 있어. 이게 0,0고 그 다음에 p라는 점이 있어요. 그 원점 5에서 fx는 4의 x승 위에 한 점 p를 잇는 선분 OP가 있다.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점 p의 x좌표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옛날에 중학교 때 그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있죠. 막 이상하게 이딴 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운데 왜 남의 나라 국기 같은 모양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면적을 계산하고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했었잖아. 맞습니까? 근데 그런 2차 방정식 활용 문제가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 그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나는 사람? 그래. 고3이 됐는데 중3 내용이 기억나겠니? 내가 얘기해줄게. 그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려면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라고 놓으면 돼요. 그리고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식을 만들고요. 2차 방정식을 풀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개뿔. 문제가 얼마나 다양한데 그 문제 상황에 따라서 만드는 게 힘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제일 첫 줄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걸 뭐로 둔다고? 미지수 x라고 둔다고. 맞습니까? 수능에서의 확률은요. 9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걸 나오면 그걸 우선 미지수로 잡는 게 맞아요. 근데 가끔은 그렇게 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서 돌려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한 10% 정도 되는데 한 9% 정도는 이과에서 나올 거고 1%만 문과에서 나올 겁니다. 문과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과는 걱정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P라는 점이 있어요. P라는 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자고. 이 P라는 점의 좌표가 X좌표가 T라고 하면 저 P라는 점의 좌표가 T, 4의 T승이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P가 T, 4의 T승인데 5에서부터 P까지를 이렇게 갖다 있는 이 선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대3 내분점이라 했지. 맞아요? 그 1대3 내분점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 거냐면 여기는 요 y는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를 지나가고 있는 중인 거야. 맞아요? 근데 이거 1대3 내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x좌표도 4분의 1, y좌표도 4분의 1. 왜냐면 원점으로부터 가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이거 쓰셔야죠. 1대3 내분. 원점 0,0. P가 T, 4의 T승. 그래서 이게 M 플러스 N 분의 M 곱하기 기억난다. 뒤에 거 T. 그 다음에 요거 0이니까 땡큐. 1 플러스 3분의
이거 뒤에 거 4의 t승 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분모가 4니까 4분의 t, 4분의 4의 t승이잖아. 맞아요? 이게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1대3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에 여기 이렇게 잘랐을 때 이 길이도 1이고 얘가 3일 거란 말이야.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4일 거라고. 맞아요? 다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는 형태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4분의 t, 4분의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어디 위에 있냐? y는 2의 x승 위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뭐뭐 위의 점. 뭐뭐 위의 점. 자, 질문 하나만 해볼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수투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뭐 fx가 있는데 x제곱 플러스 1이야. 1,2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맞는 말일까요? 2,4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맞는 말일까요? 얘는 맞는 말이고 얘는 틀린 말이지. 왜냐면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1,2는 여기다 x1 갖다 집어넣으면 2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곡선 위의 점이야. 접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근데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는 4가 아니라 뭐가 나와? 5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는 2,5 지나거든. 2,5 지나니까 2,4는 약간 이게 밑에 쪽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자체가 얘가 접점인 게 아니라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갖다 그었을 때의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뭐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뭐뭐 위의 점이라는 이야기는 쉽게 생각하시면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 위의 점이니까 x 대신에는 4분의 t를 y 대신에는 4의 t-1승을 갖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y, 즉 4의 t-1승이 2의 4분의 t승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맞아요? 오늘 1번 문제가 지수였지. 얘도 지수 함수인데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지수로 바뀌었네. 얘가 밑이 2고 얘는 4니까 2로 바뀌어서 2의 제곱이죠. 두 개 갖다 곱하면 2의 2t-2가 되는 거고 밑이 같으니 지수를 같게 하여 t값을 구하면 결론이 내려지겠네. 그리고 그 t가 결국에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보고 있는 이 p라는 점의 x좌표를 구하는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라는 말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푸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주수로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고 문제 상황에 따라서 해석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세타가 제3, 4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그럴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제곱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과 애들이 여기서 잠깐 뭐 삼각함수 덧셈 정리나 뭐 이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갈게요.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우선은 제곱을 할 거야. 자, 문제를 풀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뭐가 좀 있어야 돼. 뭐냐면 사각함수 문제를 풀 때 사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 사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두 가지가 뭘까? 응? 제곱한 게 1인 거 하고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한 90%만 맞아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좀 해봐야 되겠다. 연애를 이제 막 해보고 맨날 차이고 막 이러니까 다음번에 하면은 여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차이고 차이니까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도. 그런 것처럼 수학도 이것저것 해보는 거지. 그래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조금 더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자신만의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사인 세타,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갖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는 거? 1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탄젠트가 뭐분의 뭐가 된다는 거? 코사인분의 사인이 된다는 거. 요 두 가지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녀석의 양변을 갖다가 제곱하게 되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2분의 1의 제곱. 다시 말해 4분의 1이 될 거고, 얘를 갖다 전개시켜 보시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라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하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고 양변을 2로 나누시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8분의 3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재료를 하나 만들어 놓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것도 단독으로 한 번에 계산을 못하니까 제곱을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얘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앞쪽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8분의 3이니까 더해서 4분의 3이라서 그 값이 4분의 7입니다. 이해되세요? 제곱이 4분의 7이에요. 고민이 좀 되지 않나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일까? 2분의 루트 7일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일까? 보기에 보니까 플러스 2분의 루트 7이 없다. 이해. 근데 이런 거 많아요, 은근히. 즐기세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은 문제에서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3, 4분면의 각이니까 얼싸? 탄이죠. 맞습니까? 얼싸 탄이니까 사인도 마이너스고 코사인도 마이너스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갖다 더한 게 마이너스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요, 제일 처음에 13번에 그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물어봤으니까 3, 4, 5번은 애초에 갖다가 버리고 생각하셨어도 상관이 없는 문제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거기 13번까지의 이야기였었고요. 다음 넘어가서 어디를 볼 거냐면 당연히 23번을 보겠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 13번까지만 풀고 뒤로 넘어가서 또 간단하고 푼 다음에 조금씩 어려운 거 하나씩 올라가 보자니까, 난이도를. 오케이? 그래서 23번에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선은 동그라미 아까 치라고 얘기한 게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었고요. 등차수열의 목표는 A하고 D를 구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AN이 등차수열이니까 일반항 AN을 A 플러스 N-1 곱하기 D라고 한번 친절히 적어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6번째 하고 11번째 하고 그 다음에 15번째 하고 그 다음에 20번째 하고 갔다가 더한 게 30이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머리를 조금 써볼까 해가지고 잠깐 생각은 좀 해봤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등차수열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규칙적으로 갔다가 더하면 또다시 등차수열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섯 번째에서 11번째니까 5칸 커졌죠. 근데 이게 네 번째 칸이니까 의미가 없지. 포기하고 씁니다. 하나씩. A 플러스 5D. A 플러스 10D. A 플러스 14D. 저녁들을 먹었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런 거 쓰면서 머리 식히라고요. 아니, 진짜 저녁을 먹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못 물어볼 걸 물어본 것처럼 그렇게 눈빛들이. 아마 남학생들만 있었으면 뭐 이 새끼 눈을 어디를 뭐 그렇게 떠면서 막 소리를 질렀겠지만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선생님 얼굴에 좀 이렇게 미소가 있는 것 같지 않니? 보통 우리 반에서 되게 승질내고 있어요. 15D, 그 다음에 이것까지 더하면 29D, 그 다음에 29랑 19 더하니까 48D. 근데 등차수열의 목표는 뭐라고? A랑 D를 구하는 거였잖아. A랑 D를 구하려면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돼? 근데 하나밖에 없어. 2개 있어야 되는데. A랑 D 구해 못 구해? 못 구해. 이건 뭘까요? 그대로 이 상태의 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뭐 정리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니까 A 플러스 12D가 8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1, A2 하고 쭉쭉쭉 가다가 25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는데 그게 사실은 S25고 맞아요?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2분의 n의 2a 그러니까 그냥 2a 플러스 n-1 24d 이렇게 그러면은 이 2a 플러스 24d가 여기에다가 2배 하는 값이네요. 오케이? 그거 이용해서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뒤로 넘어가서 25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2차 함수에다 동그라미 칠까요? 문과는 반가운 표현, 이과는 제발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 이과는 함수가 그지같이 생긴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은 어쨌든 이과도 범위가 수투라서 이렇게 풀어야 돼요. 2차 함수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인데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그럼 x제곱 앞에 1이 붙어 있을 테니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놓고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fx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건 리밋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의 값을 구해서 그게 k인데 k에다가 100을 갖다 곱해서 답을 좀 써봐라 하는 게 문제의 목표인 거고 맞아요? 근데 이게 뭐 리밋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로피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만약에 안 들어보신 분들은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로피탈이 뭐예요? 라고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한의 기본이 뭐죠? 극한의 기본이 뭐라고? 처음 하는 분들이 있으면 10번씩 시키거든요.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2번만 할게요. 극한의 기본 뭐라고요? 대입이에요. 따라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대입이에요. 극한의 기본 뭐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 물어볼 거고 여러분들 수능장 가면 극한이 나왔고 기본은 대입이야. 뭐 이러고 문제를 풀고 있을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리밋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3의 극한이 얼마니? 극한의 기본이 뭐니까? 근데 그걸 대입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면 이게 y는 x 플러스 3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x가 1이고 4고 1보다 작은 쪽에서 1보다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극한값은 그냥 갖다가 집어넣으면 돼. 갖다 집어넣으면 끝이야. 근데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까 하는 걸 고민해 보는 거겠지. 극한의 기본이 대입이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문제가 딱 생겼죠. 분모가 얼마야? 0이죠. 그러면 분모가 0일 때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려면 분자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제로분의 제로꼴. 이렇게 생기네. 그래서 이거 뭐라고 읽으면서요? 저 선생님한테 반말을 어떻게 읽어? 응꼴이라고 그랬습니다. 응. 네, 응인데 되게 큐어리어스한 뭐 이렇게 약간 남학생들은 잘 못하는 건데 여학생들이 귀엽게 이렇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응이니까 모르는 거니까 물음표. 근데 진짜 몰라서 물음표가 아니라 극한값이 아직 계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꾸로 생각했을 때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역시 0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f-2가 제로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제로분의 제로꼴의 형태가 됐는데 이게 제로분의 제로니까
로피탈을 써서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갖다가 미분을 하시면 분모는 1이고 분자는 f'x가 될 테고 극한의 기본이 뭐라고요, 여러분? 대입이라니까요. 그걸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f'-2야. 그래서 f'-2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3인 거야. 근데 봐봐. fx를 우리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설정을 해놨잖아. 그러면 저걸 갖다 미분한 함수 f'x는 2x 더하기 a가 되겠지. 그래서 f'-2는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되겠죠. 그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이용해서 a 값 1인 거 구하고 a에다가 1 갖다 집어넣은 다음에 f-2가 0인 거 이용해서 b 값 구하고 a, b가 먼저 알면은 fx가 먼저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제로분의 제로 꼴이겠죠? 또 로피탈을 쓰시게 되면 결국 k라고 하는 것은 저 함수에다가 미분을 때리고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7문제에 대한 3점짜리 문제들의 해설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4점짜리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점짜리라고 해서 근데 막 엄청 어렵기 때문에 절대 풀지 말아라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케이? 자, 15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잘했어. 해봐야지 알지. 그렇게 풀어봐야. 이거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 나중에. 15번. 함수 fx인데, 자, 여러분, 그 fx가요. 우선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함수는 P에서 하고 Q에서 하고 R에서 하고 함수값이 같대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F1이 F2가 F3이 다 0이야. 그럼 fx가 누굴 인수로 갖는다는 이야기냐면 x-1도 있을 거고 x-2도 있을 거고 x-3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래서 fx가 x-3 최고 차이 계수 1이니까 그대로 라고 인수 정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 지금은 fp가 fq가 fr이랑 같은데 pqr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안 되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 함수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저 P와 Q와 R에서의 함수값이 예를 들어 K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함수 fx는 우선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x-p, x-q, x-r을 적어놓고요. 이게 절대로 인수분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p, q, r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P를 집어넣나 Q를 집어넣나 R을 집어넣나 공통적으로 다 뭐가 나와? K가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K만 만들어 놓으면 FP도 날라가서 K고 FQ도 K고 FR도 K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FX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야. 선생님 ABC는요? 근데 답에 ABC가 있니? 없죠. 그러니까 ABC는 없어도 상관없어. fx를 이렇게 써주면서 얘가 의도한 건 뭐냐면 fx는 3차 함수인데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다 까지만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f'q를 물어보니까 이걸 미분한 다음에 x 대신에 q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자. f'x는 무슨 미분법? 곱셈 미분법. 하나, 둘, 세 개 곱해져 있는 거고 상수니까 얘부터 미분하면 1이겠죠? 그래서 x-q, x-r. 두 번째로 x-q를 미분하게 되면 x-p, x-r. 마지막으로 x-r 미분하게 되면 x-p, x-q.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날라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f'q를 구하래요. 그 얘기는 여기는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q를 갖다 집어넣으란 얘기인데 q 집어넣으면 얘가 날아갈 거고 q 집어넣으면 얘가 날아갈 겁니다. q 빼기 q는 0이니까. 맞아? 남는 건 여기밖에 없어. 그게 q 빼기 p하고 q 빼기 r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편하지? 응. 너 이상하게 불었지? 응. K를 영어로. 아. 이과죠? 그러면 안 돼요.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 보니까 그림과 같이 똑같은 크기 8개의 정삼각형이 좌우 대칭을 이루며 그려져 있다. 각각의 정삼각형에 빨간색 또는 파란색을 칠할 때 색칠한 전체 모양이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애들이 제일 싫어. 차라리 좌우 대칭인 걸 물어보면은 편할 것 같은데 좌우 대칭이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지 않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빼면 되는 거죠. 전체에서 좌우 대칭인 걸 빼면 되는 거지. 왜냐면 좌우 대칭인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계산하기가 더 편하니까. 왜냐면 좌우 대칭이 되려면 지금 이게 축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좌우 대칭이 되려면은 얘랑 색깔이 같아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색깔이 같아야 될 거야. 여기는 그냥 좌우 돌려봤자 어차피 자기 모양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어떤 색을 칠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건 이 왼쪽에 두 녀석이랑 오른쪽에 두 녀석만 잘 갖다 맞추면 되거든.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전체가 뭐죠? 8개 삼각형에 빨간색 칠하든지 파란색 칠하든지 두 가지 경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삼각형이 8개 있으니까 2의 8승. 오케이? 2의 8승에서 뺍니다. 누구를 빼는 거냐면 좌우 대칭이 되는 애들을 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는 이 파란색 부분에다가 뭔가 색을 하나 칠했다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빨간색을 칠할 수도 있고 파란색을 칠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 파란색 부분을 칠하면 여기 있는 부분의 색깔도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도 내가 뭔가를 칠하면 이쪽 부분도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다시 또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가운데 있는 4개는 어떤 색깔을 칠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칠하는 거니까 그 몇 개? 2의 4죠.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8승. 거기서 대칭되는 거 2의 6승. 빼서 계산하면 나머지 나오는 것들은 다 좌우 대칭이 되지 않는 형태의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제 남은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질 건데 혹시 8시에 다른 거 수업 있으신 분 있나요? 아, 그래요? 한 개만 더 할게요. 네. 19번 19번 문제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어차피 2월이기는 한데 2월 말에 보게 되는 모의고사부터는 미리 와가지고 시험 보고 2시간 전체 해설인 거 조금 감안을 해주세요. 오케이? 네. 자, 19번에 보면요, 여러분. 함수 fx가 있는데 이게 지금 x-1하고 절대값 x-a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 절대값 x 푸는 걸 생각해야 돼. 절대값 x는 어떻게 풀어? 제일 안 좋은 대답은 풀마 x고 플러스 x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건 맞는데 제일 좋은 대답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로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나눠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 거냐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될 건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x-1 곱하기 x-a를 갖다 그리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x-1 곱하기 x-a라는 함수를 갖다가 만들어 주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저 그래프를 그릴 건데 x-1 곱하기 x-a는 이렇게 생겼겠죠? 1하고 a에서 만나겠죠? 어디가 1이고 어디가 a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이 정도 5개 정도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뭘 시키냐면 케이스를 나눠보게 시키기 시작해요.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만약에 A가 1보다 작다면,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만약에 A가 얼마라면? 1이라면.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인 거야. 그게 X-1 곱하기 X-A고 마이너스 X-1 곱하기 X-A는 반대쪽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좌표 평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인데 이 하얀색으로 표현되는 이 그림은 언제만 그리는 거냐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렇게 갖다가 그리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1, X-A니까 이렇게 갖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A가 1보다 큰 경우에 생기는 모습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여기에 A가 여기에 1이 물론 A가 음수 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그리고 그림이 얘가 A고 얘가 1인 모습이 될 테니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X-1 곱하기 X-A를 갖다 그려라. 그러면 이쪽의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A보다 작을 때는 이 마이너스 X-1 곱하기 X-A를 갖다가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겨서 이게 fx의 모습이 될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 만약에 a가 1이라면 x-1의 제곱인 거잖아요. 둘 다. 그래프 자체가 아예 모양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1. 아니면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거나 맞습니까? 그래서 a가 1이면 x가 이제 1을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1의 제곱이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1보다 작을 때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게 되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건데 어떤 걸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극대값이 1이라 그랬지? 맞죠? 극대값이 1이라 했죠? 언제가 극대가 1일 수 있니? 얘는 극대가 있어 없어? 없어. 버려. 얘는 극대가 있긴 있는데 극대값이 얼마야? 0이야. 버려. 그러니까 여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수능을 보러 갔는데 이거는 해설이에요. A가 1보다 클 때 그냥 그림을 갖다 그려본 거야. 그랬는데 극대값이 나와. 아 이게 맞구나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왜냐면은 그런 상수 A가 하나밖에 없을 때니까. 근데 만약에 있어 문제에서 그 극대값이 1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상수 A들의 합을 구하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케이스를 다 나눠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잔머리가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잔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분석이 되니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A가 1보다 크니까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극대값이 1이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게 X가 A보다 작은 이 부분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극대값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1하고 A인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는 여기에 가운데에서 최대값을 갖고 그게 극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에 x 대신에 2분의 a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2분의 a 플러스 1 빼기 1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한 이 값이 1이 되게 만들어주는 a를 구하고 나면 함수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고 그걸 이용해서 0부터 4까지의 정적분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3번 문제에서는 그냥 0에서부터 2까지 어떤 함수 하나 적분하는 걸 물어봤는데 지금 19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4까지 어떤 함수를 정적분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그 정적분을 하기까지 함수가 뭔지를 판단하는 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게 뒤쪽에 나와 있는 4점짜리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4점짜리 문제가 전혀 해결도 못할 너무나 어려운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거치는 단계가 조금 더 많은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설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선 해설지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해설지를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직접 오셔도 되고 아니면 담당 선생님들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말에 만나요.